여론조사상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 어느 당이 우세한지, 그리고 양당의 정책적 차이는 무엇인지 또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한지원 캐스터. 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 상원 의원의 3분의 1인 35명, 그리고 하원 의원 435명, 그리고 일부 선출직을 뽑은 미국 중간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는데요. 먼저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가지 섹터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네, 공화당과 민주당 정책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화당의 경우 중국의 견제가 필요하다면서 차이나 하우스 설립을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고요. 민주당의 경우 중국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동일하지만 차이나 하우스 설립 계획은 동일하다, 설립은 계획을 해야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생산과 제조를 살펴보시죠.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요시 일부 외부 생산 조달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 즉 자체 생산을 선호하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외교 정책도 함께 살펴볼까요? 네,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윈윈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IRA 개정을 통해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과 윈윈하는 정책을 내놨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리더십을 회복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정책도 함께 살펴보시죠. 기후변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화당의 경우 최우선 과제는 아니라면서 이제 ESG 투자를 위축하자는 의견을 내놨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에너지 정책 살펴보시죠. 전통 에너지 기업의 우호적인 공화당인 반면에 민주당의 경우 친환경 에너지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의료도 살펴볼까요? 공화당의 경우 의료 보장 확대를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고요. 민주당의 경우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라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정책적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수혜 섹터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화당의 경우 수혜 업종, 전통 에너지와 제약사, 대형 플랫폼, 소비재 인프라까지 총 5가지를 꼽았고요. 민주당의 경우 친환경 에너지, 배터리 제조사, 그리고 의료시설과 보험, 방위산업과 인프라 이렇게 총 6가지 업종을 내놨습니다. 이어서 그렇다면 이번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키워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경제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여론조사 결과 80% 이상의 유권자들이 이번 투표에 영향을 미칠 키워드로 경제를 꼽았는데요. 역시나 최근의 불안한 경제 상황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이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플레이션도 71%고요. 낙태 같은 경우에는 인권에 관한 이슈는 62%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가 조사됐습니다. 경제의 키워드를 잡는 정당이 이번 선거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얘기한 키워드 중에서 경제 관련 이슈에서 더 잘 대응할 것으로 보이는 정당을 고르는 설문에는 어느 정당이 우세했을까요? 먼저 81%가 선택한 경제 키워드를 잘 대응할 정당을 묻는 항목에는 응답자의 52%가 공화당이라고 밝혔고요. 민주당은 38%에 그쳤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 키워드에 잘 대응할 정당을 묻는 항목에는 공화당이 50%, 민주당은 38%로 역시 공화당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유권자들은 어느 정당의 손을 들어주고 있을까요? 워싱턴 포스트와 ABC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유권자 70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공화당의 지지율은 50%, 민주당 지지율은 48%로 조사됐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을 보이고 있지만 공화당이 조금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NBC 방송이 78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48%, 공화당은 47%로 약간 민주당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초접전 양상이고 역시 오차 범위 아닙니다. 끝까지 선거 결과를 살펴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상원과 하원 여론조사 결과를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치 분석 매체죠. 538에 따르면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할 확률 55%,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할 확률은 45%로 집계됐고요. 또한 하원의 경우 공화당이 장악할 확률 84%, 민주당이 승리할 확률은 16%로 압도적으로 공화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책 차이와 수혜 기대 섹터, 그리고 여론조사로 본 중간 결과, 중간 선거 향방을 살펴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최보원 한국투자증권의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략적으로 미국 중간선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에 관한 리포터를 내신 한국투자증권 최보원 연구원 모시고 보다 상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야, 지금 미국 중간선거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 아주 초미의 관심입니다. 이게 중간선거가 뭐길래 이렇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국회의원의 선거다 이런 식으로 좀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까지 관심이 많지는 않으셨는데 예. 최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양당이 다른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중간선거 이후에는 보통 증시가 상승하는 것이 보편적인 전망이었는데, 과거의 사례였는데 이번에도 그럴까요? 아무래도 과거에도 이 중간 선거가 진행이 되었던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약 80%의 확률로 지수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10월부터도 상당히 좀 빠르게 지수가 반응을 하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도 조금은 긍정적인 이벤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시죠. 근데 80% 확률로 상승을 했지만 사실 20%의 하락 확률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겠죠. 10번 중에 8번이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그 다음 분기인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던 만큼 사실은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이벤트이긴 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중간선거라는 게 정치적인 의미도 크지만은 사실 이런 어떤 선거 이벤트가 끝나면은 보다 경제에 집중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미국 경제 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점에 주목해야겠죠. 양당 비교를 좀 해주십시오. 양당과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연초부터는 계속해서 초당적인 정책을 발표를 해왔다면 중간 선거에 접어들수록 계속해서 상이한 정책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대중정책, 그리고 대중정책을 포함을 한 외교 정책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다른 정책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숫자로 이 짧은 기간 내에서는 확인을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은 이 지원의 규모 그리고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는 이벤트인 만큼 이번에 중간 선거는 꼭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우리 경제와 산업이 이 미국 경제와 맞닿는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씩 살펴보죠. 자, 특히 이제 헬스케어 산업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공화당 중에 민주당 쪽에 우세해야 좀 더 유리해지는 거 아닐까요? 아무래도 헬스케어 관련을 해서는 한국에서는 제약 바이오 업체들을 주로 예. 보시지만은 크게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헬스케어 서비스 쪽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제약 바이오 쪽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민주당이 조금 더 이 우호적인 업종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 서비스 업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의료 서비스의 필요성은 최근에 좀 강조를 하고는 있지만 민주당보다는 적은 규모를 말을 하고 있는 만큼 조금은 부정적이다. 하지만 바이오테크 업체들에게는 조금 더 긍정적인 당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큰 관심거리가 이 친환경 에너지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선거 이후에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선거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 민주당보다도 이 공화당이 다수당을 확보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친환경과 관련을 해서 보다는 이 전통 에너지 기업들이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공화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가파르게 높아진 만큼 전통 에너지 기업들의 주가도 상당히 좀 빠르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 만큼 친환경 업체들 아니면 친환경과 관련된 ETF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많이 눌려져 있는 만큼 그 이후에는 조금은 주목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공화당이 기존에는 친환경과 관련해서 무조건 상당히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라고 하면은 최근에는 친환경과 관련을 해서도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의견도 조금 차이가 있죠? 맞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친환경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공화당과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이 무조건 최우선 과제는 아니다라는 측면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또 하나 연관지어서 볼 것이 전기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공화당의 영향력이 커졌을 때 이 부분에 어떤 변화가 감지되는 것이 있을까요?
전기차의 생산을 계속해서 늘리고 필요성이 이제 높아진다라는 점은 뭐 누구도 반대를 하기는 힘든 흐름일 텐데요. 하지만 지금 보셔야 되는 거는 바로 이 IRA 정책도 발표가 되었고 최근에 이 바이든 정부 측에서는 미국에서 자체 생산을 상당히 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공화당과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상황에서는 부품이라든지 자체 생산보다도 우선적으로 외국에서 생산을 하는 것도 일부 허용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중국을 견제를 하던 초당적인 정책이 발표가 되었을 시기하고 상당히 좀 방향성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으시겠죠. 사실 뭐 근데 그 미국 양당의 어떤 그 정책 차이는 우리나라 여야 정책 차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뭐 큰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뭐 상당히 부분적으로 좀 변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또 하나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대중 정책이 어떻게 가느냐 이 부분인데요. 그동안 뭐 패권 경쟁에 이 중국과 아주 노골적으로 갈등을 빚었는데 바이든 정권이 만약에 소수당이 된다면 어떤 정책 변화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트럼프 정권 시절보다도 상당히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보다는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해야 되고 중국보다는 이 미국과 관련된 우호 국가들을 선호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은 공화당은 최근에 의견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필요 시에는 이 중국과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은 협력을 해야 된다. 예. 우리가 다음 분기에 당장 이 경기 침체를 경험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만 고집을 할 수는 없고 조금 더 현실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 이런 차이가 조금은 극명해지고 있는 게 최근이다라고 봐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지난 트럼프 정부 때 공화당 정부 때 중국과의 갈등이 아주 극에 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민주당으로 바뀐 다음에도 전혀 변화가 없이 그냥 일관되게 가는 거 보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초당적인 방침이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 미국의 초당적인 관심이다, 뭐 정책이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지만 이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플라자 합의 때도 그랬다시피 이 미국은 이 대표적인 이제 지원 국가다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겠지만 G2 국가를 항상 좀 견제를 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우호 국가들 간에도 관계가 상당히 좀 나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을 리더십을 상당히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국가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기 차이나하우스 중국 총괄팀이라는 것이 설립 계획을 민주당에서는 제시했는데 공화당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어요. 저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세부 내역을 보시면은 상당히 뭐 광범위하게 적혀 있습니다. 중국과 관련된 이제 이 부서들을 다 모아서 차이나 하우스를 설립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사실은 이게 가능성이 쉽지가 않은 게 여러 부서에서 나누어서 하는 거를 이제 한 부서에서 한다라는 건데 상당히 이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지만 최근에는 계속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면서 무조건적으로 이제 반대 상이한 입장을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또 우리의 최대 산업이죠. 반도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동안 이제 미국에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제약을 하기 위해서 반도체 장비 수출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방안들이 선거 이후에는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뭐 반도체라는 표현을 쓰면서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기보다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상당히 이 현실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을 공화당이 최근에는 더 빈도수를 높여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또 한 가지 보실 수가 있는 게 아무래도 중국과 같은 경우를 무조건 배제를 하고 유럽과 우호 국가들 간의 관계를 강화를 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정책의 방향성이 조금은 완화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 조금 더 이 경제와 관련을 해서 재정 부담을 줄이는 이러한 방향으로 이제 제조업과 관련을 해서도 정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중국을 때리는 것이 상대적으로 선거의 전략에서는 유리하니까 뭐 양당이 다 그렇게 갔는데 조금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자, 외교 정책 지금 가뜩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신냉전이나 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 속에서 미국의 선거 이후의 외교 정책도 주목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뭐 변화 가능성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게 이 앞에 오프닝 때도 말씀해 주셨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관련된 정책입니다. 기존에는 이 민주당도 공화당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최근과 같은 경우에는 이 공화당 측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그냥 주머니가 될 수가 없다. 무조건 베풀 수만은 없다. 조금은 현실적으로 미국의 경기 침체부터 좀 막는 이러한 방향성으로 가야 된다라는 측면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과거에는 이 방산 업체와 관련을 해서는 공화당의 대표적인 수혜 업종이 아니냐라고 보실 수가 있지만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다를 수가 있다라는 측면, 우크라이나의 지원과 관련해서도 조금은 이제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측면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이외에도 IRA 법안과 관련을 해서도 이 기존에는 민주당이 이 미국 내 생산을 강조를 했다라고 하면은 최근과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측은 다른 국가들과의 협업을 또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IRA, 즉 인플레 감축법에서 특히 이제 우리 자동차 업체들이 만드는 전기차의 보조금 문제, 이 부분이 선거 이후에는 조금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에 상당히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한 미군 대사님께서도 상당히 조금 강경하게 얘기를 했다가 워낙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조금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계신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민주당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국가들에게 이러한 혜택을 주겠다라는 측면의 얘기를 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확실히 일부 미국 내에서의 생산만 강조를 하는 이러한 민주당보다는 조금은 좀 긍정적인 입장을 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종합해서 이번 중간선거 결과로 민주당이 우세했을 때, 그다음에 공화당이 우세했을 때 그 승리 예상별로 수혜 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를 해주시죠. 아무래도 민주당과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대표적으로 헬스케어 서비스 업체들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친환경과 관련된 기업들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공화당과 같은 경우에는 전통 에너지 부문을 보실 수가 있겠고 헬스케어 서비스 업체들보다는 제약사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이 기익 노동자들을 대상으로도 조금은 친기업적인 정책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대형 플랫폼 기업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지원보다는 이 내부의 이 미국의 내수를 좀 활성화시키는 이러한 정책들 발표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내수 소비재 업체들도 무시를 할 수가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시겠죠. 예, 어쨌든 간에 어느 정당이 이기든지 간에 그 결과는 우리 시장에 다소간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앞으로 주목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최보원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